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에 해당하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수업 방법, 평가 방법, 뭐 수업 내용, 그다음에 교재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어서 그러니까 주차로 하면 이제 첫 번째 주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죠. 음, 교재 지난번에 소개를 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중국인의 밥상이라는 이 교재고요. 예. 교재가 없으면 교재를 마련하지 못했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상을 열심히 봐도 됩니다. 대신 PPT 자료는 올려놓지 않을 거고요. 이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인의 음식 문화 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교재 이제 11페이지죠. 네, 11페이지 보시면 이런 음식이 사진 배경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주로 이제 만두라고 볼 수 있겠죠. 만두 중에 이제 빠오즈가 있고 만토가 있고 자오즈가 있는데 여기는 빠오즈 계열이죠. 약간 딤섬처럼 광동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간식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11페이지 보시면은 음식을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자 얘기에 나와 있습니다. 먹는 것과 남녀 간의 정은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이다. 예. 그래서 음식 남녀라는 그런 영화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관련된 그 앞부분을 조금 이제 볼 거고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할 때, 우리는 보면은 이제 그 의식주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뭐 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뭐 의식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식을 먼저 한다. 그래서 식, 예, 의주. 그건 무슨 뜻이냐? 먹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가장 중요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뭐 먹는 게 중요하죠. 예. 이게 먹거리가 해결이 돼야지 또 이 뭐 입는 거 좀 우리가 신경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거주 환경도 신경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는 그 앳부터 그 이해가 어디서 나오느냐? 의부터 나왔다. 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의를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 뭐 농담일지는 모르겠으나 패션에 좀 민감한 이유도 뭐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중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먹는 것을 중요시 했느냐? 뭐, 또 이렇게 땅덩이가 좀 크다 보니까 전란도 많고 민족도 많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그냥 생각해 봅니다. 이게 뭐 정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고요. 살아가면서 이제 그 긴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굳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래서 중국에는 이런 그 단어가 있습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거든요. 미니 슈웨이티엔이라는 그 글자가 있어요. 미니 시기천에서 민, 이, 예, 미니 시기천. 그래서 미니 슈웨이티엔 중국어로는 이렇게 하고요. 우리말로는 미니 시위천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백성민자잖아요. 백성은 먹는 것을 이게 식이잖아요. 식.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 그런 겁니다. 그렇죠?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먹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살려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과거 이제 중국의 역사를 보면 밀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나라가 붕괴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주로 언제 발생하냐? 이렇게 굶어 죽을 때. 그러니까 먹을 게 없을 때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예. 환경이 열악하게 되죠. 그럼 이제 뭐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나라가 전복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결과가 이어진 거죠. 그래서 그 중국 지금 현 정부도 그랬고요. 1949년 10월 1일 처음 세울 때도 그랬고, 과거 그 왕조들의 역사를 봐도 이 먹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먹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게 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못 먹으면 그냥 큰일 나죠. 재밌는 것은 중국도 1958년, 그러니까 1949년 10월 1일에 이 중국이라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근데 59년에 이제 대학진을 하면서 한 2, 3년 사이에 4천만 명이 굶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사자가 이제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그렇게 큰 뭐 국가를 위협할 만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잠잠했다. 아마 국가 초기에 발생을 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조용히 뭐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중국은 이런 그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봤고요. 음식 남녀, 예, 오프닝 영상인데요. 유튜브로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들어가면 광고도 뜨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따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이죠.
哎，吃没有？还没呢。那中午就下碗面凑。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이 영화는 1994년에 이안이라는, 중국어로 이제 리안이죠. 예, 그 감독이 이제 만들었고요. 굉장히 뭐 좋은 영화로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영화고요. 왜 영화 제목이 음식 남느냐? 예. 그러니까 음식은 누구나 먹어야 되겠죠. 예. 우리가 방금 언급한 미니 시기천, 미니 시웨이티엔처럼 우리는 안 먹고는 뭐 살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그 음식, 그 다음에 남녀는 뭐냐면, 바로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번성? 예. 그러니까, 동물로 치면 이제 번식이죠. 번식. 꼭 동물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는 기본적인 그 목적이 이제 번식이잖아요. 예. 그 번식은 이제 남녀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음식 남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주사부라고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인데요. 이 사람에겐 좀 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나중에 좀 뭐 충격적인,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는 경우에는 충격적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딸의 친구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얽혀가지고 이제 결혼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뭐 결혼은 아니지만 이제 같이 살겠다고 하는. 네, 그래서 왜 이 영화가 음식 남녀인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의 이제 장면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음식과 관련된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도입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음식 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여러 가지 칼들도 보고, 뭐, 닭도 보고, 그 다음에, 예, 그 물고기라든가 여러 그 재료들이 나와 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요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약간 삼겹살이잖아요. 그 튀겨가지고 요리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본문을 공부하면서 한 번씩 이제 볼 요리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왜 음식 남녀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남녀라는 것은 그냥 원초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하고도 관련돼 있고, 그래서 이런 성은 그 번식 이런 것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음식 남녀로 하지 않았어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것, 네, 그것을 이렇게 잘 표현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공자의 얘기에서도 나왔던 먹는 것과 남녀 간의 정은 인간의 가장 큰 욕망. 우리가 이제 이런 욕망을 뭐 극복할 수는 없겠죠. 다만 우리는 이제 조절하는 거죠. 예. 그런 거고요. 예. 음식 어원 해서 우리가 교재는 이제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여러분들도 교재가 있으면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식이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음식 어원, 음은 맛이다. 여러분들도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죠. 음은 맛이다. 액체나 이제 반액체 이런 식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음료수 할 때 같은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교재도 나와 있는데요. 뭐 차가 있을 수도 있고 술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 내 마시는 거죠. 그렇죠? 음미한다. 그러니까 차를 음미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 이제 식은 뭐냐? 식은 먹는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먹는다 할 때는 좀 뭐 넓게 의미를 이제 부여하면 마시는 것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먹는다 안에. 예. 그러나 우리도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식품에 대한 총칭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교재 12페이지 보시면 음식은 모든 식품에 대한 총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의 음식 문화는 차문화, 술문화, 식문화 등의 하위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예, 그 다음 하위 개념은 다시 식습관 문화, 식기 문화, 연희 문화, 그 다음에 식재료 문화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보충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교재에 관련돼서 그 내용들이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페이지에 세 번째 단락이죠.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차와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차가 자연에 순응하는 도가 사상을 따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뭐 술은 또 자유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맞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도가 사상에 더 어울리는 게 술이 아닐까, 차보다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좀 자유롭죠. 예. 도가는 원래 그런 막힘이 없는 그런 것을 추구하잖아요. 그 무위를 추구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와 술을 이렇게 비교하자면 차는 정이고 술은 동이다. 예. 우리가 이제 절 같은 데 가면 스님들이 차를 마시잖아요. 예, 참선하듯이 뭐 차도를 또 언급하기도 하면서 차를 마시는데 그런 게 약간 이제 정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술 같은 경우는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면 좀 흥분도 하고 혈기가 또 이렇게 활발하게 돌기 때문에 마음이 또 움직이죠. 마음이 움직이는 걸 우리는 또 마음이 동한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2페이지 그 밑에서 뭐 다섯 번째 줄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읽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쵸? 예. 명예를 쌓느라 이익을 쫓느라 바쁘지만 그 가운데 게으름을 부려 차 한 잔 마신다. 그 다음에 마음 쓰느라 힘쓰느라 고되지만 그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며 술 두 전자를 또 따른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술과 차가 이렇게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생각해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또 술을 마시면서 안주로 차를 마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술을 마실 때 뭐 거한 그런 안주를 준비해서 먹지만 중국은 또 반드시 그렇지 않다. 술 같은 경우는 반주로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거나 혹은 이제 술을 마실 때 차로 안주 삼아서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뒤에서 우리가 차와 술문화 이야기를 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고 또 확인하도록 합시다. 중국인의 음과 식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뭐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미펀, 뭐 쌀국수 한 그릇, 자오즈 한 접시 이것도 12페이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엔신 같은 경우는 함께 사용하죠. 차와 디엔신 이런 거
간식 종류죠. 우리가 이제 간식을 먹을 때는 차를 마시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함께 사용한다. 술과 안주도 이제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 변화, 원시 사회 시기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시면 신석기 시대, 선진 시기, 형성기죠. 그 다음에 발전기, 진당 시기. 이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교재를 설명할 때 한번 다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숙기, 송원명정 시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끝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음식문화의 특징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교재 같은 경우는 이제 13페이지고요. 예, 역사적 변화. 첫 번째가 원시 사회 시기, 맹하기. 이 맹하기는 싹 트는 시기라는 거죠. 막 이제 나오는, 싹이 나오는 그 시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런 소치죠. 이런 종류들, 이런 소치를 정과 격으로 이렇게 나눈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여기 이제 차이가 뭐냐? 손잡이가 있고 여기는 손잡이가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그냥 딱 봤을 때. 그리고 다리는 하나, 둘, 세 개. 여기도 다리가 세 개. 이건 다 동일하죠? 약간 이제 모양은 좀 이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거 시루죠. 요거는 뭐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 형태예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부모님이 집에서 떡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시죠? 예. 예전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이제 떡을 하실 때 집에서 이렇게 사서 하시는 게 아니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서 하셨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걸 이제 시루라고 하죠. 시루. 그다음에 골비. 골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자. 국자 형태. 그다음에 석도. 이제 칼이죠. 칼도자. 이제 칼 같은 경우는 칼도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부엌에서 쓰는 그 칼이죠. 그걸 이제 도라고 하는데 도 같은 경우는 날이 하나죠. 도와 우리가 이제 검도 이야기합니다. 검은 양날. 날이 이제 두 양쪽에 다 있는 것을 이제 검이라고 하는 거죠. 뭐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신석기 시대 해서 대표적인 그런 문화가 이제 롱산 문화다라는 거고요. 13페이지 보시면 롱산 문화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그러니까 황산이라 황하죠. 황하 쪽에서 발견된 그 문화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재 이제 13페이지에 보시면 1928년 이 우진딩이 처음으로 쩡즈야, 청즈요, 원래 청즈야 이 유적지를 발견하면서 이제 세상에 나온 거고요. 이게 그 황하강이 그 하구가 어디냐? 산동이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산동입니다. 그리고 장강 같은 경우는 상하이, 상해죠. 장강은 상해 쪽으로, 황하는 산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요. 그 황하에도 그런 중국 하면 이제 황하 문명을 우리는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이 황하강 주변에는 여러 이런 그 유적지, 이런 문화들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 롱산 문화도 이제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물론 장강에도 여러 가지 문화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적지가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황산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문명의 태동지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보고요. 자,
신석기 시대 이제 농업과 축산업을 보면 아마 조와 벼 이런 데 곡물이 재배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데서 이제 벼를 우리가 타작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타작 기계로 하고 그 기계가 등장하기 전에는 손으로 이렇게 도르깨라고 하는데 그 도르깨를 이용해 가지고 타작을 했는데 그럼 그 전에는 뭘로 했느냐? 그 전에는 이제 뭐예요? 돌 같은데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벼이삭이죠? 벼를 넣어 가지고 쭉 훑는 거죠. 예, 그렇게도 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벼를 훑어 가지고 그걸 쪄서 이제 먹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도리깨 같은 경우 지금도 그 네팔 그런 지역 가면 여전히 이제 사용하고요.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은 이제 기계로 하지만 일부 간단한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없어진 것 같아요, 보면. 왜냐면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연세가 많아가지고, 뭐, 70이 뭐,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런 속할 정도로 연세가 좀 많아요. 고령화됐어요, 고령화. 그래서 뭐, 80, 90.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힘겨운 노동이 필요한 데는 뭐, 도르깨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엔 조금 힘들겠죠? 어쨌든 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축산업을 보시면 돼지나 닭, 양 등의 이제 가축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집에다가 이런 가축을 기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조리용 도구라든가 요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되죠. 네. 조리용 도기를 이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청동기 형태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것도 청동기예요. 이것도 좀 청동기겠죠. 어, 그러니까 도기는 청동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기라는 것은 이제 흙으로 이제 만든 건데, 뒤에 이제 이런 청동기 형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이게 청동기가 지금 남아있고 많은데 도기들 같은 경우는 있긴 있어요. 있지만, 이 사진에는 그런 도기가 아니라 청동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뭐 음식 조리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인간은 또 이 가장 즐거움은 또 어디서 찾느냐? 뭐 요즘 뭐 유튜브에서 뭐 찾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먹는 데서 찾는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과거에는 이제 먹는 게 뭐냐면 생존을 위해서 먹었어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요. 앞에서 우리가 민유식이차원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그렇지만 먹는다는 것은 또 즐거운 거죠. 예, 즐거운 거다. 음,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떠올리면 입에 이제 침이 도는 이유도 굉장히 뭐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침을 흘릴 이유가 전혀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문명이 이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음식 조리법도 이제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 시기에는 이제 맹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생산성도 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조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조리할 때 사용됐던 어떤 절단기 이런 것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골비, 국자, 뭐 석도,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수술을 또 이렇게 진행을 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옥으로 만든 이 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카롭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조리 방법이 이제 다양화가 이제 추구가 되는데요. 빠오라든가 센 불에 이제 볶는 거예요. 네, 빠오. 그 다음에 쯔 같은 경우는 굽는 거, 쩡은 찌는 거. 쩡이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만두 같은 경우도 빠오즈는 찌는 거죠. 예, 그렇죠. 예. 자오즈는 이제 찌는다르기보다는 삶는 건데 물론 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고요.
뭐 굽는 거는 뭐 우리가 고기도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뭐 부치개도 구워서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이제 차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는 이제 차를 이렇게 우려서 마시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불에다가 구워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금도 그 운남에 있는 소수민족 중에 한이족이 있는데 그런 소수민족들을 보면 이렇게 그 뜨거운 돌판에다가 찻잎을 이렇게 대가지고 살짝 익혀가지고 물에다 넣어서 우려서 마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굽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불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뭐 그런 가장 오래된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삶기요. 삶는다는 것은 이제 주우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리고 롱샷 문화의 술 주조 기술 나와 있는데 교재 13페이지 보시면 6번째 줄 밑에서 6번째 줄에 보시면 롱샷 문화에서 술과 관련된 기구들이 이제 나왔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기구들이 나온 것을 보면 아마도 그 술을 빚는 그 주조 기술이 상당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이거 뭐 이런 그 시루를 가지고 술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럼 롱샤 문화에 대해서 13페이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뭐 동물뼈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점을 치는 이런 행위도 있었다. 워낙 뭐 이것도 유명하긴 하죠. 그래서 좀 이 역사 이야기를 하면 좀 골치 아픈데 사망오제가 이제 등장을 해요. 사실은 사망오제식인데요. 이 중에 이제 사망 중에 누가 있었냐면 황제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황제를 뭐냐면 황제헌원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염제신농, 염제신농. 이 신농이 여기 나오죠? 신농본초경. 이 바로 신농이에요. 농사술과 농업을 처음 전해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약초와 독초를 이제 구분해낸 사람.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차도 이 사람이 처음 이렇게 찾아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바로 염제신농. 그 다음에 태오복희예요. 예, 태오복희. 우리는 흔히 이제 복희씨라고 하는데요. 예, 이 복희씨 같은 건 역을 맡는 사람이죠. 예, 그 역 같은 경우는 주날에 보면 문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문왕이 만든 것으로 나오지만 그 주문왕 이전에는 처음 나온 역이 있는데 그 역이 누구냐? 복희역이라고 합니다. 복희씨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복희씨 같은 역을 또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이렇게 불에다가 뼈를 넣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뼈가 이제 금이 가겠죠. 금을 가는 형상을 보고 뭐 점을 쳤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꼭 점을 치는 건 아닌데 지금도 뭐 역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점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역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이치를 논한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거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이런 시대가 있었다. 예. 이게 이제 그 신화식에 등장했던 사람들이고요. 테오복희 같은 경우는 동이족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황제현은 한족의 시조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뭐 그 중국 그 역사를 조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뭐 좀 이상한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초본노, 신동본초경 이 사람이 바로 염제신농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사람은 하루에 이 교재에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나오죠. 뭐 하루에 100가지 풀을 맛봤다. 그래가지고 어떤 게 몸에 좋은 건지, 어떤 게
몸에 나쁜 건지, 그러니까 약초와 독초를 가려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고 그 어떤 풀을 먹으면 풀이 어떻게 몸에서 소화가 되는지 그 과정을 다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신화적인 뭐 그런 존재고요. 아까 이제 사망 중에 그 황제원흥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우리는 동이족의 후예라고 하잖아요. 동이족의 그 선조 중에 치우가 있습니다. 잠깐 언급하자면 이제 치우가 있는데, 예, 치우를 치우 뭐 자오지 천왕이라고도 해요. 어쨌든 이 그 치우는 또 묘족의 선조이기도 합니다. 지금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묘족이 있어요. 묘주가 있는데 이 묘주의 선조가 또 치우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묘족이 우리하고도 어느 정도는 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또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또 묘족과 우리 민족과 관계를 이렇게 규명하는데 예, 열심히 또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그런데 치우하고 황제하고 무슨 관계냐? 예, 황제하고 치우가 탕록이라는 벌판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예, 싸워가지고 예, 치우가 져서 그때부터 이 황제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황제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동이족의 시대는 끝나고 한족의 시대가 도래했다. 근데 이게 한족이라는 것도 참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예, 조금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긴 시간 동안 여러 민족이 그 융합이 되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일부 사람들은 한나라 한자, 이 한나라가 건국이 되고 거기서부터 한족이 나온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또 볼 수도 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정, 정은 이제 고대 재래용 용기죠. 예. 그래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예, 보시면 권력의 상징물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력의 상징물. 굉장히 중요하죠. 예. 권력은 어떻게 전승이 되느냐? 이런 재래를 통해서 전승이 된다. 그러니까 진시황 같은 경우도 황제가 된 이후에 동학인 태산에 올라서 하늘에 이제 제사를 지냈다고 하죠. 예, 물론 땅에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늘을 또 중시하니까 예, 하늘에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권력의 정당성을 이제 보장받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제례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를 통해서 황제라는 직위를 이제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때 사용된 그 용기가 바로 이제 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은 아무나 소유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 덕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왕이겠죠? 뭐 왕이든 뭐 황제든 예, 절대 권력자만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권력의 상징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사시대 토기에서 은주시대에는 제기로서 존중을 받았다. 그 다음에 수당 이후 향로로서 그 모습만 남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중국의 도가사원, 도가사원이나 이제 그 우리가 말한 이제 사원은 절이죠. 이제 중국의 절 같은 데 가보면 앞에 이렇게 그 절 중앙 쪽에 뭐가 있냐면 향로가 있어요. 이렇게 예, 향로가 놓여져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뭐 있다면 그쵸? 4개가 있겠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향로예요. 향로. 향을 막 피워요. 사람들이. 예, 복을 이제 여기서 비는 거죠. 지금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모습만 남아있다. 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은주 시대 이건 뭐냐면 우리 이제 중국 역사를 볼 때 아까 이제 그 사망 오제는 이제 전설의 시대라고 이제 한다면 그 전설의 시대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면 뭐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예. 상나라 같은 경우는 은나라라고도 합니다. 이 지역에 은허라는 지역에서 갑골문이
다량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갑골문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그 역으로 점을 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뼈에 금이 가는 형태를 보고서 이제 점을 쳤는데 그 기록을 그 뼈에다가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은어 지역에 그런 갑골문이 많이 다량으로 발견이 되었죠. 그래서 상나라, 은나라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이 상나라는 상나라 상자, 그러니까 상업할 때 우리 그 상자하고 같거든요, 한자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나라를 뭐 업신여기는 그런 의미를 조금 내포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나라는 이 상나라 이제 주나라가 등장하죠. 하상주. 주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주가 있고요. 서주. 그 다음에 이제 동주 시기로 나눠지는데요. 서주는 수도가 이제 서안이에요, 지금의. 과거는 여기 서안은 이제 장안이라고 그랬죠. 장안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동주 시기는 뭐냐. 그러니까 여기는 서쪽 시대, 여기 이제 동쪽 시대잖아요. 이때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춘추 전국. 예. 춘추죠. 예, 전국 시기.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이제 전국 시기를 그 종료한 사람이 누구냐? 진나라, 영정이 누구예요? 진시황이죠? 이 사람이 이제 통일하면서 7개의 나라를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전국 시기가 끝나죠. 그리고 우리가 언급한 뭐 노자니, 공자니 이런 사람들은 어느 시대 사람이냐? 춘추 시대 사람이에요. 이걸 같이 합쳐가지고 춘추 전국 시기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간단한 그냥 역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 은주 시대가 나왔기 때문에 은나라, 주나라는 뭐냐면 은나라, 주나라 이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동주 시기는 황제가 뭐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정도로 황제 권력이 뭐 거의 바닥에 떨어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전국의 여러 지역에 많은 나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러면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사상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백가쟁명 많은 사상가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가를 이제 우리는 유교라고 하죠. 성리학 이제 유교라고 하는데 이때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음양가, 묵가, 그 다음에 도가,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종횡가, 그 다음에 법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진시황은 실제 이제 법가를 의존해서 나라를 이제 통일을 했는데요. 이러한 그 다양한 사상들이 나오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렇죠? 동주, 춘추 전국 시기. 대략 이제 뭐 설명을 했는데 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런 정에서 이제 우리가 있는 역사적인 것들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거고요. 다리는 3개에서 4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계 같은 경우는 아마도 뭐 조금 그 전의 시기로 올라가면 이제 3개고요. 후대로 올수록 이제 4개가 되죠. 이거를 어떤 그 학자들은 세계를 유목문화의 그 흔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4개의 다리가 생긴 것을 농경민족의 흔적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의 한족 같은 경우는 농경민족이기 때문에 4개가 농경문화의 흔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벽화 보면 이제 삼조고가 나오죠. 이런 삼조고가 나오는데, 삼조고는 전형적인 이런 유목적인 문화다. 또 도가하고도 연결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후대에 이제 삼조고처럼 등장을 하는데 그 새를 보면 삼조고긴 한데 다리가 2개인 검은 까마귀 새로 등장하죠. 그러니까 다리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삼조고가 아니죠. 형태는 똑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변형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또 벽화나 다른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뒤에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뭐 도제, 비승거죠. 그다음에 청동제, 철제로 이어지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청동제, 그렇죠? 청동제, 철제.
그 다음에 육류를 끓이는 용도로도 이제 활용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이런 도기정, 이런 것들은 용산 문화 시기에 성행을 했다. 그러니까 문화가 어느 정도는 성숙했다. 그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상대에 와서는 청동정이 등장을 했다. 상대. 아까 우리가 하상주 이야기할 때 그거예요. 하상주. 예. 상나라는 뭐 은나라라고 했습니다. 은주. 이 시기에 이제 청동기 시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청동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정. 예, 청동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예, 이런 문양이 들어가 있고요. 예, 문양이 보이죠, 이렇게? 이건 향료. 정인데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다 향을 지피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요거 이제 다리가 4개인 정. 또 손잡이가 있습니다. 얘도. 그 다음에 력. 예, 력은 이제 밥솥 비슷한 취사도구 해서 예,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예. 이제 발이 3개죠. 예, 발이 3개고 예, 발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발이 이제 앞에 있으니까 3개인데 속이 비었다. 예, 속이 비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얘는 그 청동기가 아니라 독이죠, 독이. 예, 독이 형태다. 그래서 도자기와 청동기, 요거를 이제 정과 역을 합한 것을 역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정. 교재에도 아마 14페이지 보시면 뒤에 이제 좀 나오는데요. 13페이지, 14페이지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신석기 시대는 이미 도자기가 존재했다. 이거 다,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 좀 이렇게 좀 세련되거나 정교하진 않지만 이렇게 흙을 빚어가지고 구워서 음식을 다려 먹거나 보관하거나 했던 흔적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 같은 경우는 상대에서 춘추 시대까지 유행을 했고요. 굉장히 오래 유행을 했죠. 예. 술잔, 그러니까 제례,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내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뭐 누구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런 청동기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그때 보면 이제 술로 제사를 지낸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제 갑골문이고요, 그렇죠? 예, 갑골문, 예, 뼈에 이제 새겨진 글자죠. 이렇게 이제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시간이 조금 지났기 때문에 또 오래 하면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퀴즈는 뭐 다음 시간에 혹은 뭐 그 다음 시간에 낼 수 있으면 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끔씩 근데 이렇게 찍고 또 뭐 얼굴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했습니다.